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청태종 홍타이지가 이제 드디어, 참 제 입으로 드디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조선 침략 병자호란이 시작됐음을 알렸습니다. 실제로 1636년에 득이양양에서 쳐들어올 테면 쳐들어와봐라고 자신감을 만빵 피력했던 인조에게 채명길이 한마디 합니다. 주상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곧 겨울이 되면 강이 열 텐데, 그러면 저들의 기병이 쉽게 우리 땅에 들어올 텐데 어찌하려고 하십니까? 그때서야 인조가 심장이 덜커덩 하고 내려앉았던 거죠. 그러나 홍타이지는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편지를 보냈어, 인조에게. 이제 짐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너의 팔도를 무찌르려고 하는데 내가, 와, 이것 좀 보세요. 내가 부모처럼 섬기는 명나라가 장차 어떻게 너희를 구해는지 보고 싶다. 이게 그냥 글자로만 읽을 게 아니라 당시 청태종 홍타이지와 청나라 사람들이 조선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얼마나 답답하게 바라봤을지도 우리가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식이 위급함에 경각에 달려있는데 구원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있겠는가? 너 명나라가 너희 부모인가 보자.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는 내가 스스로 무고한 백성을 물불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니. 자, 보세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건 네가, 인조가 스스로 무고한 백성을 물불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니 억주에 많은 사람들이 어찌 너를 탓하지 않으랴. 이게 뭘 의미하죠? 이 전쟁은 너 때문에 일어난 거다. 야, 너는 일국의 왕이다. 일국의 왕, 군주가 자기 나라 백성이 더 중요해야지 어떻게 이웃나라 명나라가 더 중요할 수 있단 말이냐. 너 같은 놈을 왕으로 두고 있는 조선의 백성들이 불쌍타. 그런 내용이 지금 함축되어 있는 거죠. 할 말이 있거든. 서슴지 말고 소상하게 알려라. 1636년 심양입니다. 12월 2일 날 청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조선정벌군이 심양을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홍타이지가 300의 병력을 기병을 먼저 보내요. 너희는 조선인의 옷을 입고 조선 상인인 척하면서 300의 병력으로 얼어있는 압록강을 넘어라. 그리고 다른 성들을 거치지 말고 한양까지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라. 왜? 만약 우리가 침략했을 때 저 조선의 왕 인조는 지난번 정묘호란 때처럼 또 바다를 건너 강화도로 들어가려고 할 테니 강화도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라. 근데 300을 먼저 보내요. 무슨 진짜 영화 스파르타 300인가? 이건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아니, 300의 기병이, 그래요, 한 명 한 명이 일당 100이었다곤 하더라도 그래도 적진 깊숙이 수도까지 300의 기병으로 살아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조선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실제로 홍타이지가 조선을 뭐라고 하냐면 아녀자들의 나라 조선이 어찌 우리를 막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이 300병력이 실제로 내려오는 중에 도원수 김자점이 유인작전을 전개해서 살짝국 몇십 명 정도 죽인 것 같긴 하지만 이 300이 진짜로요, 가장 먼저 압록강을 지나서, 우와, 이거 말하기도 쪽팔립니다.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나서 한양을 빼앗기는 날이 19일 걸렸습니다. 근데 그 300의 최정예 특수부대 그 기병이 한양까지 오는데 8일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양에서 강화도로 가는 길을 이렇게 막아버리거든요. 그런데 홍타이지가 그 300을 또 포기할 수 없어. 또 1000여 명의 기병을 내주면서 너희는 저 300의 뒤를 바짝 쫓아서 300이 혹시나 공격당할 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자신은 45,000의 최정예 병력과 함께 심양을 출발하는데, 심양을 출발하기 전에 명나라에 침략이 있을 시를 대비해서 또 주요 병력을 여기저기 성에 주둔시키고 출발합니다. 제가 아까 45,000병력이라고 했습니다만 다른 기록에는 12만 병력이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12월 2일 날 이렇게 심양을 출발해서 12월 8일 날 압록강을 건너니 대충 심양에서 압록강까지 6일 걸린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한양을 점령한 날짜가 12월 16일 정도 되니 여기서부터 여기가 6일 걸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8일 걸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우리 의주에는
백마산성의 임경업 장군이 조선의 최정예 병력 4천과 함께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벌써 2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인조 때 최고의 무인은 이괄과 정충신과 남이응 장군이었는데 이괄은 죽었고 이괄이란 때 정충신은 이 병자호란 발발하기 1년 전쯤 죽었고 남이응은 정묘호란 때 죽었고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명장 임경업 장군이 4천 병력을 의주에서 지키고 있었으나 아이고 청나라 군대는 안녕 하고 이렇게 돌아 나옵니다. 안주 도시를 이렇게 거침거침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돌아 나옵니다. 주요 성들은 그냥 빠빠이 안녕 하고 지나칩니다. 그럼 여러분 실제로 당시 조선은 무슨 정책을 펼치고 있었냐면 만약에 북방의 오랑캐가 침략하면 청야작전을 전개한다. 논밭 산들 다 불태우고 그냥 우물에는 독약 풀고 가축은 다 도살하고 그리고 산성에 들어가서 농성을 한다. 아마 저 청나라 병력이 기마병과 함께 내려올 텐데 여러분 말도 많이 먹거든요. 마초. 이거 어떻게 조달해? 더군다나 지금 한겨울에 쳐들어와. 실제로 겨울이 아니면 얘들 침략하기 힘들어. 왜? 강이 얼어 있잖아. 강이 얼어 있으면 말 타고 어떻게 건너? 그래서 얘들은 겨울에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여러분 논밭 산들에 겨울에 마초가 어디 있습니까? 마초 챙겨와야 되고 이 기병들 식량을 챙겨와야 되는데 실제로 당시 청나라 병자호란테 침략했을 때요. 완전히 청나라도 큰 모험을 합니다. 식량 준비하지 않고 거의 12만 병력이 조선 땅에 내려옵니다. 현지 조달하겠다는 이야기죠. 조선이 조금만 능력이 있어가지고 농성전을 전개하면서 야전에서도 뭐 청나라 병력 12만이건 4만이건 그 정도까지는 없지만 우리도 2, 3만 병력 정도가 있어가지고 청을 후방에서 교란한다면 고려 때 양규 장군이 돌아가는 거란족을 계속해서 공격했던 것처럼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고구려가 수나라와 전쟁할 때 살수에서 을지문덕이 그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혹은 강감찬이 거란의 3차 침략 때 귀주에서 요격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후방을 교란하고 그 다음 보급로를 끊어버리면 진짜로 이 4만 5천이건 12만 병력이건 간에 청나라 황제가 조선 땅에 와서 겨울에 갇히게 되는 거고 특히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삼남 지방에 응원군들이 한양을 향해 벌떼처럼 올라오면 왜냐면 여러분 실제로 이 청나라 병력은 몽골군과 한인과 그 다음 만주족 세계 민족의 연합부대였습니다. 그리고 몽골을 많이 흡수했고 당시 청나라가 여동에 있는 한인들을 많이 자기 백성으로 만들었지만 아직도 전체 인구는 조선만 못해요. 청나라 인구는 많아봐야 수백인데 물론 우리도 수백만일 수 있어. 수백만, 수백이 아니고 우리도 수백만. 우리 임진왜란 전에 16세기 말에 1000만에 육박했으나 임진왜란 때 많이 죽었고 그래서 지금 1000만이 회복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조선의 인구가 당시 청나라 인구보다 많다는 게 틀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소수 병력으로 들어와서 이게 두려운 상황입니까만 그래도 태종 홍타이지는 그걸 단행한 거야. 그 유능한 정충신이 도원수 자리에서 물러나고 물론 정충신은 죽었습니다. 김자점이 도원수였는데 김자점은 청나라의 침략이 있을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도 너무 아니한 생각을 가졌어. 어떻게 이 겨울에 침략한단 말이냐. 이 북방민족은 겨울에 침략이 오죠. 추위도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화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원수 김자점이 어찌됐든 간에 청나라 군대가 이 안주를 지나갈 때쯤 조정에 급보를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안주를 지나고 있습니다라는 급보가 한양에는 13일날 도착했는데 그 다음 14일날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이 새끼들이 이렇게 개경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야. 여러분 개성이면 한양에서 60km고 한 달이면 기병들이 한양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제 침략해가지고 얘네들이 백마산성을 뚫고 안주까지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개성까지 왔대.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12월 8일날 압록강을 넘고 그 다음 12월 14일 6일 만에 개성까지 와버리는 겁니다. 이 진군 속도는 솔직히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진짜라고 합니다. 이게 롬메리 2차 세계대전 때 기갑부대가 진격했던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산성을 공격하지 않는 거죠. 산성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조선의 수비병과 조선의 백성들은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그냥 이 산성을 무시하고 쭉 내려가면 마음속으로 고마워 그랬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 산성에서 다른 병력이 나오지 못하게 1000명 혹은 몇백 명 산성의 규모를 보고 딱 이렇게 산성의 앞에 진을 치고 나머지 병력이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아니 천하의 임경업 장군인데 이 4000병력으로 백마산성을 나와서 후방에서 전혀 교란을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도원수 김자점이 여기저기서 싸우다가 패퇴합니다.
그래서 저기 양평의 미원이라는 곳으로 한 2,000병력 데리고 지금 도망을 쳐 있는 상태예요. 김자정은. 그래서 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성까지 지금 왔다라고 하니까 인조 입장에서는 자신의 비빈, 그리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 조선 관료 중에 좀 늙은 관료들과 그 자식들, 자손들 강화도로 먼저 싹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신도 강화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타이지가 보낸 그 300병력 중에 일부가 벌써 한성, 서대문, 지금의 불광동 근처까지 와 있다는 거야. 왕 입장에서는 아니 저 청의 기병에게 잡혀가지고 6세기 성왕이 이름 없는 신라 장수 도도에게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이게 개망신 당할 수 있으니 강화도로 가는 걸 포기하고 인조는 한양을 나와서 남한산성으로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양은 또 청나라 군의 말 발굽에 밟히는 거죠. 도대체 어느 군주가 제2기간에 도성을 3번이나 비운단 말입니까? 한 번 비워도 너무 수치스러운 거 아니야? 그 천하에 우리가 싫어하는 선조조차도 서울 한 번 버렸습니다. 인조는 3번 버렸죠. 이괄해한테 이괄에게 한양을 점령당하고 인조는 충청도 공주까지 공산성까지 피난을 갔고, 정묘한테 후금에게 한양을 내어주고 자신은 강화도까지 피난을 갔고, 그 다음 청나라가 침략에 오는데 이제 이 인조는 한양을 또 내어주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니 이게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때도 또 많은 사람이 인조를 그렇게 따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때 수십 명의 관료들만이 인조를 따랐다라고 하고 백성들은 또 대성통곡했다라고 합니다. 남한산성에서 이제 1만 2천의 병력과 함께 남한산성에 딱 들어가 있는데 바로 다음 날 무렵부터 이렇게 남한산성은 홍타이지의 병력에 의해서, 청나라의 병력에 의해서, 특히 청나라 선봉장이 용골대고 그 다음 300의 우두머리가 마부대였는데 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에워싸이게 되니 이제 이 남한산성에서 처절한 47간의 항쟁이 계속되니 그 항쟁의 역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